네, 마감 스포트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 점검해 드리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국내 증시 훈풍이 불어들고 있는데 현재 미국 증시 선물 시장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나스닥 선물 2%대 상승 중이고요. S&P 500 선물도 1.5%, 러셀 지수도 2%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내일까지 상승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여부 주목되고요. AI 서버용 기판 시장이 고성장을 해내고 있다. AI 서버 수요가 대폭 확대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전망인데 이쪽 MLCC 시장에 대한 관세 우려가 컸기 때문에 오늘로써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서 MLCC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심리도 같이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 신텍하고 대덕전자 같은 이런 기판 관련 종목들 함께 급등세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오랜만에 5%에서 6% 사이의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중국 전용 저가용 AI 칩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변국인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메모리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긍정적인 것이 HBM 같은 고성능 제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DDR5 같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생산 능력이 큰 삼성전자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구간의 반도체 시세 흐름 보면요. 반도체 안에서 가장 큰 폭은 JT가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TLB도 기판 쪽, 그리고 심텍 7.6%대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MDS테크 7.2%대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오늘 호재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협상도 나타냈죠. AI 기판 고성장, 거기다 엔비디아가 저가형 칩 출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대형 이벤트인 이 대선에서 대선 주자들이 AI 분야에 대한 정말 거대한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포함된 게 AI 100조 투자고 또 김문수 후보까지 함께 AI 100조 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오늘 관련주들 급등합니다. 특히 퓨리오사 AI 관련 종목인 엑스페릭스가 상한가 직행하는 데 성공했고요. 크라우드웍스나 이스트에이드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오후장까지 유지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자,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볼 뉴스는 공약 관련 뉴스들인데요. 유진로봇의 사회이사가 민주당의 총괄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라는 소식에 유진로봇이 오후장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선 전에는 정치적인 이슈가 엮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 탄력을 받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연속적인 부분에서는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민주당이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폐쇄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고 오늘 정말로 이제 지표로 나온 데이터로 나온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서 1등이 석탄이었는데 원전이 1등이 됐다라는 소식도 오전장에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고요. 거기다 민주당 공약이 또 탄소 중립이라는 공약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아젠다를 제시하는 인구미래위원회가 또 내일 출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벌써 에르코스 같은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데 내일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뉴스에 노출된다면 여기서 시세가 차익 매물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자,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마감 스포트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디에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얘기 나눠봅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 하시죠. 두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일단 플러스권에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상승폭이 막 크게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도 뭐 코스피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코스닥도 한 600억 원대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결국에는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리고 시장의 유의미함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3%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반도체 쪽으로 다시 투심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진 한미 반도체를 저희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가 TC본도 협력사의 선정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 하나세미텍한테 특허 분쟁 보완 서류를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와 종목상 편의상 하나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비전 대비 승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린 걸로 지금 시장이 해석을 하는 건지. 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하나비전의 그 판매 금지 처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다 시나리오상의 부분인지라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희비가 교차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워낙 노이즈가 많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또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주의 전반적인 투심이 좋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한미 반도체에 좀 기대를 가져도 좋은 건가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기는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련돼서 이미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예전만큼의 TC본도 관련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미 유지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지위를 잃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시 뭐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주가를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 이 여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TCK라든지 아니면 KNJ 관련돼서 특허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HPSP랑 ST랑 관련된 이슈가 뭐 특허로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엎치락 뒤치락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은 독점적 지위를 잃은 쪽은 주가가 그만큼 회복은 못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미 반도체도 이번에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 지위만큼의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이미 적기는 하겠지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가 사실상 지금 이 미중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 언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구간 속에서는 이 반도체 섹터에서 종목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부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그러한 이제 약점이 있을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다른 대안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오르는 것은 좀 믿음직스러운 수급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투자에 있어서 오늘 진입 관점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확률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에 관련돼서 어떤 방향으로서 사실 협정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협정을 만약 맺게 된다고 치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누군가는 이제 명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이제 암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는 만약에 이제 이 KLA가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장비를 계속적으로 납품을 못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장비가 이제부터는 수출을 해도 된다, 이런 형식으로 협의가 만약 됐다라고 치면은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명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협정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크게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좋아질 테니까 확률은 7알에서 8알은 지금 투자 심리가 좋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베팅을 조금씩 늘려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4% 터치가 나왔습니다. 4%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사실 올라가고 있고 주말 사이에 뉴스가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6%대 나타나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나와도 이 정도 올라준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관심 종목에서만 있는 종목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일단 의견은 매수 의견이긴 한데요. 네네.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과장님과 비슷하게 굳이 뭐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은 네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피곤할 수 있어서요. 그거는 하나 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개 종목은 살짝은 좀 벗겨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매수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리에서는 최근 조정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적당하게는 좀 머글룸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다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 중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 쪽 심리가 나쁘지 않아서 이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선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 가능성을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러하긴 하지만 펀더멘털로 들어갔을 때는 뭐 잘 트레이딩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 세미텍하고의 노이즈는 계속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꽤나 클 수밖에 없고요. 하나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일단 주요 고객사인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주가 면에서는 당분간은 한미 쪽이 좀 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하이닉스야 벤더사 다변화 당연히 원하겠지만 최근 호황 시기에 벤더사 입장들의 견해에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 거고 뭐 특히나 뭐 특허나 뭐 이런 양산 일정 관련해서 뭐 일말의 가능성조차 조심해야 될 상황일 수 있어서 한미 쪽 주가가 좀 더 강일 수 있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비전을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저도 좀 피곤할 수도 있어 보여서 매도를 하긴 했고요. 계속 나올 노이즈에 차라리 다하는 종목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스페타시스나 뭐 두산 뭐 이런 엔비디아향 관련주들이 뭐 대체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쪽도 괜찮긴 하지만 뭐 메모리 쪽도 괜찮긴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쪽도 괜찮아 보여서 조금 더 넓게 시각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즈가 있는 곳에서 사실상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다른 쪽이 더 매력적인 곳이 있다면 한정된 자금 내에서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다른 동네를 좀 보겠다라는 의견 또한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구간 대응으로 그렇다면 의견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으로 가볼게요. 오늘 방산주가 많이 내리죠. 조선주도 같이 좀 빠지는데 일단 방산 빅4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요. 현대로템입니다. 두 자릿수대 내려가고 있고요. 14.4% 지금 현재 내려갑니다. 10만 7천 원 위에서 움직여요. 사실 이게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현대로템이 그 박스권 상단 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라는 얘기를 나눴던 게 지난주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러우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투자 경고 얘기가 좀 붙고 있기는 한데 이게 차익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방산의 업황이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 많이 좋아지겠죠. 네네. 당연히 더 많이 좋아지기는 할 텐데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사실상 계속 우상향을 한다라기보단 중간에 어느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도 거칠 거고 네. 어느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많이
많이 봤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늘어나게 되는 구간을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의 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으면서 갔었던 이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는 거기서부터에 대한 차익이라든지, 혹여 만약 이것이 이 무역 협상이라든지 관세 협상이 잘 진행이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조금 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만약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련돼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그 협상의 테이블에서 조선이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렇게 돼서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배를 다시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런 조선주들이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걸 이제 말을 딱 하실 수는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그 오름에 있어서에 대한 이 모멘텀이 약하게 되는 구간 속에서는 일단은 챙겨놓고 보자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이 더욱더 가팔라지게 더 깊게 나오게 됐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처음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매도에 대한 물량 자체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양 자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비중 축소가 더욱더 맞지 않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현대로템은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봉을 P로 은유를 하면 어느 정도 지열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나왔을 때에 뭐 미중 간의 협상 내용이라든지 여러 매크로 상황이 도와주는지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멎은 다음에 판단이 필요하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사실상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에 대한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또 한번 가야 될 곳에서에 대한 가지 못했을 때 반대에 대한 역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현대로템의 움직임은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 그것이 또한 이 매수 주체의 두 개인 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함께 동반해서 이루어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일단은 피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조정받았을 때 21선 딛고 올라갔고요. 또 41선 딛고 올라갔고요. 지금 다시 4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이야 아래에서 사셨다면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대응을 하실 자리일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재매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지가 궁금해지네요. 저는 일단 의견은 매수로 드리긴 했었는데,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하자 의견이긴 하고요. 보유자라면은 충분히 더 아직은 뭐 굳이 매도에 나서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지금 독일의 라인메탈, 맞아요.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선행지표처럼 가고 있는데 이게 아직 지금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계속 신고가 랠리 찍고 있고요. 유럽 방산업체들 밸류에이션도 20배 후반 정도로 아직 로템이나 뭐 그 외에 이제 방산업체들이 한 16배 이 정도 수준이어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로템 개별적으로는 폴란드 K2 전차 뭐 이런 2차 계약도 임박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고, 네, 가능성도 좀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직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도 섹터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일러 보이지 않나. 지금 오늘은 좀 반도체 뭐 이런 쪽 오르면서 뭐 조선, 방산, 뭐 화장품까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도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신규 매수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보유자도 대비는 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때가 나오는지를 계속 저희도 그럼 추적을 할게요. 그 때가 되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 일단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이지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비중 축소 의견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미국 원전 르네상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확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SMR 관련해서 G7 국가 중에 최초로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도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발전원의 1위다, 비중 차지한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뉴스는 참 좋게 나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한 리포트를 보면 원전도 원전인데 가스터빈이나 SMR 쪽이 좀 더 좋게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뉴스는 많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럼 우리는 뭘 더 기대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관련돼서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것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잘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보다 막 뻗어나간다?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이런 많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 잡아먹을 수 있을 법한 무언가 큰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은 조금 힘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2월 달에 고점이 39,000원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 3만 원에 대한 부분의 터치를 오늘도 사실상 터치를 했고 그 이전에도 터치를 했는데 그 터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도는 되려고 하고 있지만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3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해 나가신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26,000원대권까지 내려오게 됐을 때는 그때는 다시 조정 시에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적인 측면 그리고 큰 틀에서 뉴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의 원전은 그냥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못 뚫고 나갔을 때는 그만큼의 되돌림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신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사실 뉴스로 보면 너무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뉴스가 많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를 보자고요. 윗골이 완전 달고요. 시가 대비 무너지게 되면서 전 거래일 대비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당일 대응하셨다면 사실상 좀 실망할 수 있는 음봉 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구간이 맞았어요. 3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냐에서 지금 터치 후 내려온 겁니다. 신 부장님, 이럴 때는 어떤 관점이에요? 일단 힘이 약해졌구나라고 판단을 단기적으로는 해야 될까요? 단기로는 그럴 수 네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신고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트라이 생각은 가능하다. 하고 있고요. 예. 네. 상승 여력도 꽤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신고가 매매라는 장점 외에도 아직은 신고가 간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간다면 모멘텀이 꽤 많기 때문인데 네. SMR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도 크고 가스터빈 쪽에서도의 기회도 굉장히 크기 때문으로 그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체코 원전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형 원전 쪽도 앞으로도 이런 전체 큰 그림에서는 체코 원전 외에도 전력 부족하고 원전 이런 쪽에서의 계속된 니즈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거기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쟁력 봤을 때는 갖고 가야 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비싸긴 한데 원전 관련된 핵심 설비를 국내 업체에서 이만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요. 글로벌 위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에 대한 투자 환경도 좋기 때문에 향후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자라는 입장이고 단기로는 당연히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업체들의 특성이 어쨌든 실적이 잡히는 게
좀 오래 걸리는 네. 거기도 하고 수주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가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 감안하고도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재료의 힘을 좀 믿고 계시네요. 그 관점 하에서 단기적으로 힘이 빠졌을지라도 앞으로 가는 힘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으로 바라보셨으니까요. 그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주로 한번 가볼까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사실 증시 부양 얘기 이전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실적도 드라이빙 요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대체 거래소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STO가 활발화된다면 당연히 돈 버는 건 증권사다라는 그 논리가 예전에 시장에서는 별로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 좋아서 그런가요? 이것저것 다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요인들을. 원래 잘 갈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예. 다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증권 관련된 종목들을 개인들이 얼마만큼이나 갖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매수로서 올려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증권주를 매매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NXT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런 지금까지의 거래소의 역할을 하던 것들에 대한 부분에 수수료원을 다른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채권에 대한 평가금이라는 이런 부분은 거꾸로 올라가게 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은 2분기 때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게 가장 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저는 매수의 관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종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 매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ETF로서의 접근이 조금 더 올바라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날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키움증권이 삼성증권 그리고 오늘은 신영증권이 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다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것을 오늘 어느 것이 더 갈지를 맞춘다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이 2분기까지 좋아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ETF를 매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중에 하나는 이제 토스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토스증권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더욱더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지 이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국내 주식도 그렇고 해외 주식도 있어서의 이 토스증권의 MS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보게 되니까 해외 주식 관련돼서도 이 종목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걸 실시간 번역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증권업계에서도 지금 지갑 변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에 대한 MS를 누가 더 많이 뺏기고 누가 더 계속 가져가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미국 증시 상장에 도전합니다. 토스. 뭐 상장명은 모르겠지만 비바 리퍼블리카가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은데 MS를 어느 정도로 뺏기고 늘리고 새로운 또 주체이기 때문에 지켜볼 부분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또 긍정으로 보고 계셨고 다 좋기 때문에 ETF라는 선택지까지 언급을 주셨네요. 근데 진짜 언급 주신 종목들 한번 쭉 봤거든요. 여느 급등주 못지않게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지금 이게 접근이 가능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의견은 매수 의견이긴 네. 하고요. 지금 이유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네, 싸고요. 그리고 지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대선 후보들의 뭐 증시 활성화 공약이나 이에 따른 뭐 거래대금 확대 그리고 일부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 방안 가능성까지 이런 것 때문에 연일 상승 중에 있는 건데 이런 이슈가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도 밸류에이션도 너무 매력적인 수준이어서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KB금융이나 이런 금융주도 많이 올랐었었는데 증권 금융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증권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는 은행 쪽은 좀 금리 영향 좀 받을 수도 있고 뭐 대선 후보의 뭐 은행 이자에 대한 뭐 언급 뭐 이런 영향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비껴가 있는 증권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로도 어떻게 보면 관세 이슈나 뭐 경기 여파 이런 노이즈에서도 좀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 될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강하면서 뭐 조방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점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상법 개정 기대감 등 뭐 그런 국내 이슈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은 긍정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흐름도 잘 보시죠. 실적 드라이빙도 같이 있는 쪽에다가 여러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 쪽도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뭐 다양하게 뭐 호재가 만만하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 정책 기반이 또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대우건설도 한 6.19% 오르고 있고 외국계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오늘 GS건설 위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GS건설도 6%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사실상 건설 SOC 얘기는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뻔한 내용인 건 맞잖아요. 사실 업황적인 측면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이르죠. 이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금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시장금리에 대한 하락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PF를 일으킬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조달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도 건설주들이 좋은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에서에 대한 수주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해외적인 수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달릴 가능성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는 SMR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다른 이제 해외 SOC 건설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계속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내에서만 한정되어 있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냥 건설을 바스켓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건설주들이 바닥으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 값을 먹으려고 들어온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값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목에 차오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승의 탄력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외에 다른 건설사들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좀 유의미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조금 더 해외에 대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종목사 그 건설사들 위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그룹 액션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했는데 바스켓적인 성격으로도 지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 지점을 두고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심 부장님과 함께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심 부장님이라면은 건설주에 대한 매력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건설주 많이 빠졌었고 많이 조정받았었고 실적도 굉장히 많이 최악도 찍었었고 바닥 찍으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긴 한데 일단 뭐 산적해 있었던 뭐 부실 자산 많이 털어냈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적은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마진율도 이전의 체력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주가도 이 바닥에서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현대건설이나 뭐 GS 일부 건설사 대형 건설 위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도 한다면은 그런 대형 건설사 위주로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 아직 중소형 건설사들은 PF 문제 등이 완전히 뭐 사라졌다 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그런 불안감이 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플레이하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네. 맞아요. 여기에 원전 껴있는 쪽도 있고 추세가 예쁘게 가는 쪽은 있습니다. 흐름은 한번 계속 저희는 긍정적으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마감 스퍼트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